우주는 인류의 지식을 도전하는 신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개된 이상한 현상들은 언론과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정보기관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실험하거나 극비 임무를 수행하는 주제를 다룬 공상 과학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자무기와 화학무기를 열심히 개발하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는 이러한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시간 여행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라고 믿는 4가지 시간 여행 사례에 대한 정보가 저희에 의해 공개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놀라운 정보를 알아보시죠.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가장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시간 여행 사례는 바로 몬토크 프로젝트입니다. 몬토크 프로젝트는 정신조작, 시간 여행, 외계인 및 기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몬토크는 미국 정부의 비밀 고급 기술 개발 프로젝트 시리즈로 여겨지며 이중 시간 여행 연구가 최우선 과제로 간주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몬토크에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음모론으로 분류되며 1980년대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주로 프레스턴 니콜스의 몬토크 관련 책들과 2014년 영화 몬토크 크로니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계 생물과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 등은 오늘날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의 이해를 도전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상 과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몬토크 프로젝트의 진실성에 대해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몬토크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은 충분한 장비와 에너지를 통해 빛이 물체를 육안 및 레이더에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전함과 스텔스 항공기는 전쟁에서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몬토크 프로젝트는 여러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중 1943년에 진행된 실험이 가장 유명하고 무서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몬토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험은 1940년에 진행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론적 기반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뉴욕 브루클린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3척의 배를 사용했습니다. 가운데 배는 실험의 중심이었으며 양쪽 2배는 코일과 가운데 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학자들은 가운데 배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어 손실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실험에는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배는 육안과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940년의 성공적인 실험 이후 이 프로젝트는 모든 면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1942년 몬토크는 2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과학자들 사이에서 사람을 실험에 사용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팀의 주요 과학자 중 한 명인 니콜라 테슬라는 외계 생명체가 자신에게 접촉했고 사람을 실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실험 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과정 중 니콜라 테슬라는 장비를 조정하여 실험이 실패하게 만들었고 이후 팀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폰 노이만이 팀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실험은 1943년 7월 22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군은 한 척의 배와 33명의 자원한 승무원을 제공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었고 배와 승무원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끝난 후 사람들은 승무원들이 신경 통제를 잃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군은 그들을 데려갔고 폰 노이만에게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실험은 1943년 8월 1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군이 요구 사항을 낮추고 단지 배가 레이더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폰 노이만은 계속해서 장비를 수정하고 조정했습니다. 실험의 첫 1분 동안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배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푸른빛이 번쩍이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연락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3시간 후 배는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배에 돛대 하나가 부러졌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승무원들이 금속 갑판에서 이상한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라졌고 일부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묘사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날 사건 이후 군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4일 동안 회의를 열었고 또 다른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1943년 10월 마지막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00m 길이의 케이블이 사용되어 위험을 피하려 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배에는 승무원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실험은 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배가 돌아온 후 과학자들은 배에 있던 장비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2개의 선실과 하나의 발전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기준으로 사용된 발전기 선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군은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몬토크 프로젝트 실험 중 승무원들과 장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프레스턴 니콜스와 던컨 캐머런, 생존자라고 주장하는 2명의 증인은 처음 1분 동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끄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니콜스와 캐머런은 배에서 뛰어내려 공간 터널을 통해 1983년으로 갔고 그곳에서 미래의 폰 노이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폰 노이만은 니콜스와 캐머런에게 실험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배에 있는 발전기를 파괴하지 않으면 시공간의 균열이 지구 전체로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미래의 폰 노이만은 니콜스와 캐머런을 다시 배로 보냈고 2사람은 발전기를 파괴했으며 배는 1943년으로 돌아왔고 사라진 지 3시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몬토크 프로젝트가 일시 중단된 후 폰 노이만은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계속 찾았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 즉 UFO가 많이 목격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과학자로서 폰 노이만은 자신이 외계 생명체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풀지 못한 미스터리에 대해 질문했고 이 생명체들로부터 힌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간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폰 노이만은 슈퍼컴퓨터를 제작하고 형이상학 이론에 대해 추가로 연구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시간 관련 실험과 인간 대상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연구 장비도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한 소식통은 안정적인 시간에 구멍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이용해 초공간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한 점은 실험이 2012년이라는 시간의 경계를 넘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갑작스러운 벽처럼 묘사했습니다. 2022년 몬토크에서 자란 조 로프레노라는 남성은 자신이 프레스턴 니콜스의 책에 언급된 실종된 몬토크 소년들 중 한 명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조 로프레노는 자신이 약 40분 동안 최면 상태에 있었고 몬토크 프로젝트 연구에 대한 모든 기억이 머릿속으로 밀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로프레노는 자신이 1980년 여름 혹은 1981년 여름에 12세 또는 13세일 때 납치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로프레노에 따르면 평상복을 입은 2 남성이 있었고 그들이 소년들을 실험이 진행되는 한 집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로프레노의 발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조사된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지만 이후 몬토크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몬토크 프로젝트가 다른 이름으로 비밀리에 계속되고 있다고 추정하며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결과 이후 종료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급하고 싶은 두 번째 시간 여행 사례는 바로 페가수스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 후보였던 앤드류 바시아고는 자신이 7세 때 워싱턴 정부의 시간 및 우주 여행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페가수스 프로젝트입니다. 앤드류 바시아고는 워싱턴에서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2004년 그는 어릴 적 미국 정부의 극비 프로젝트인 페가수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국방부 등 연구 계획국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7살 아이가 페가수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5년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앤드류 바시아고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이 우주기술 경쟁에서 침체되었던 시기에 자신이 공간과 시간 이동 실험의 일원이었음을 밝혔습니다. 2012년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페가수스 프로젝트의 전 멤버라고 주장한 앤드류 바시아고는 아이들이 시간 여행 실험에 참여했던 이유가 심리적 및 신체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견해로는 아이들이 시간 이동과 같은 가상 이동 방식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순간이동과 시간여행이 가능했는가에 대해 앤드류 바시아고는 이 기술이 니콜라 테슬라가 1943년 사망하기 전 개발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앤드류 바시아고에 따르면 페가수스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방사 에너지장에 들어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소용돌이치는 터널 안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시아고는 자신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역사적인 게티즈버그 연설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 속에 보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시아고는 또한 자신이 링컨 대통령이 서거한 밤에 여러 차례 포드 극장으로 시간 여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시아고는 1865년 포드 극장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는 시간 여행 중 자신의 또 다른 버전을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바시아고가 페가수스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기술이 정부가 시간 여행 연구에 자주 사용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 연구에서 달성한 것이 단지 시공간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시간선에 대한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방부 등 연구계획국과 페가수스 프로젝트에 대한 주장 외에도 바시아고는 자신을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지구의 대사 중 하나로서 화성으로 이동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시아고의 이야기가 단지 2016년 백악관에 입성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소수의 지지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가수스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하며 정부가 실험이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 이를 비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세 번째 시간 여행 사례는 2명의 독일 언론인이 미래로 가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르면 기자 베르나르트 후튼과 사진작가 요아임 브란트는 1932년에 독일의 한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 함부르크의 조선소에 대한 르포를 취재하러 파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임무를 마치고 조선소를 떠나려던 순간 비행기 엔진 소리를 들었고 하늘을 올려다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르나르트 후튼과 요아임 브란트에 따르면 당시 하늘은 영국 RAF 폭격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그 시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현대식 비행기였습니다. 특히 후튼과 브란트는 몇 초 만에 조선소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폭탄과 같은 폭발음이 들리고 불길이 솟구치며 주변 건물들이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혼란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후튼과 브란트는 조선소의 출입문을 향해 달려가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당시 브란트는 이 놀라운 사건을 사진으로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신문사로 돌아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의심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브란트가 찍은 사진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편집부는 조선소에 급히 전화를 걸었고 그날 그곳에서는 어떤 폭격도 없었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선소의 이 확인으로 인해 후튼과 브란트는 곧바로 해고되었습니다. 1943년 7월 25일 요아인 브란트는 런던으로 이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그는 신문에서 읽은 한 사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RAF 폭격기들의 함부르크 대규모 공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실린 사진 속 장면은 1932년 베르나르트 후튼과 요아인 브란트가 경험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후튼과 브란트가 경험했다고 전해지는 함부르크 폭격은 고모라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전은 섭씨 약 1000도에 달하는 불폭풍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후튼과 브란트는 실제로 미래의 한 시점으로 시간 여행을 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아직까지도 연구자들이 답을 내리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언급하고자 하는 마지막 시간 여행 사례는 영국 왕립공군의 한 조종사가 이상한 폭풍을 만나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1935년 어느 날 영국 왕립공군의 빅터 고다드 중장은 자신이 4년 후로 시간 여행을 했다고 믿는 희귀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당시 빅터 고다드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근처에 있는 드램이라는 사용되지 않는 공항을 점검하러 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폐허가 된 공항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활주로에는 소떼가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램 공항은 1차 세계대전 때 건설된 곳으로 고다드가 볼만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지역을 떠나려 할 때 이상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강한 폭풍은 빅터 고다드가 조종하던 비행기의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의 추락할 뻔한 순간 그 폭풍은 이상하게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빅터 고다드는 드램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비행기들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빅터 고다드는 곧 이것이 영국군 기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당시 RAF는 노란색 비행기나 새로운 스타일의 유니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드램 공항에 있는 아무도 빅터 고다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자신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빅터 고다드는 비행기를 타고 드램 공항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다시 이상한 폭풍을 만났지만 다행히 무사히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1939년 빅터 고다드는 드램 공항에 갔고 자신이 1935년에 본 장면이 현재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4년 전 미래로 시간 여행을 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시공간 여행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며 그것이 관측자와 그들의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아인슈타인이 시간 여행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현대 물리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양자 이론의 진보가 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언급하고자 한 시간 여행 사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흥미로운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